1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 경기 6연승의 상승세고 시즌 개막 이후에 공식 경기 17경기에서 1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갈라타사라이의 핵심 공격수인 이카르디 선수가 주말 베식타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 힘줄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뮌헨전을 앞둔 훈련 사진에서도 이카르디 선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카르디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카르디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9경기에서 10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카르디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갈라타사라이의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전력 누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페네르바체 시절에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험치를 많이 쌓았던 만큼 수비적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이 뮌헨이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식 경기 1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4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실점 빈도가 상당히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뮌헨이 선제 실점 이후에 후반에 내리 2골을 넣고 힘겹게 역전승을 거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도 충분히 실점을 하면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6경기에서 3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갈라타사라이의 주포 공격수 이카르디가 결정이 된다면 여러모로 뮌헨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면서 단통픽으로는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테르 대 짤츠부르크의 경기인데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3경기에서 1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가 리그 9경기 11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양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개막 이전에 친선 경기를 가진 적이 있는데 당시 짤츠부르크가 3대4로 한 골차 끈적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의외로 인테르를 상대로 경험치를 어느 정도 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짤츠부르크의 주포 공격수인 카림 코나테 선수가 인테르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제 아무리 친선전이었다고는 해도 짤츠부르크가 인테르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인테르가 주포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가 결장을 했었던 경기이고 어디까지나 시즌 개막 이전의 친선 경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인테르가 유리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국 세리A 리그 기준 홈에서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는데 이 사스올로와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 볼로냐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2경기 연속 홈에서 통수를 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이지만 짤츠부르크 역시 최근에 공식 경기 3경기에서 1무 2패, 자국 리그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테르가 홈발을 받는다면 이 라우타로 선수와 띠랑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오면서 그래도 인테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코펜하겐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미넨과의 챔스 홈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꽤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아쉽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던 코펜하겐인데 지난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등 확실히 챔스 본선 무대에서는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도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코펜하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면에서도 코펜하겐은 맨유전 이후에 자국 리그 꼴찌팀과 경기를 갖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역 라이벌인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를 앞두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코펜하겐이 한결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펜하겐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 기준으로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하이 턴오버 개수가 27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고 경기당 가로채기 역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코펜하겐이 수비적으로 내려 앉기만 하는 팀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압박을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코펜하겐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맨유가 그 압박을 풀어내면서 특유의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2골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펜하겐이 무리해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맨유 특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역습 천병인 공격수 래시포드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모든 대회 11경기 한 골로 득점력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바르지나 아추리 그리고 엘리우누시 같은 측면 공격자원들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현재 맨유가 측면 수비 쪽에 줄부상이 있다는 점 역시 맨유에게는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이 맨유로서는 지난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2골로 원맨쇼를 했었던 이 베테랑 미드필더 카세미르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카세미르 선수가 원체 챔피언스리그 경기처럼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맨유에서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터뜨려주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맨유가 카세미로까지 빠져있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이 코펜하겐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8경기에서는 4무 4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체급 차이를 여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맨유의 단통 꾸역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격면에서 의외로 기대 이하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아스날이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값이 9.36골로 전체 12위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기대 득점 9.36골 대비해서 실제 오픈플레이 득점이 8골로 기대 득점값보다 1.36골이 적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의외로 공격 쪽에서 부진한 모습이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제주스 선수가 리그 1골, 은케티아가 2골로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측면 공격수들의 활약도에 비해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의 활약도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 역시 자국 라리가 기준으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7.53골로 전체 13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공격 쪽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공동 2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세트피스 득점 2골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세비야가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0골, 자국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도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트피스 수비가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를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세비야가 공식 경기 3연속 무승부를 포함해서 7경기 1승 5무 1패 이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날이 자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공격력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는 19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의외의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4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랑스 대 PSV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PSV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이 속한 리그의 유럽 5대 리그에서의 위상 변화에 주목을 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을 기준으로는 유럽 5대 리그가 프랑스 리그앙이 아니라 네덜란드 리그가 5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유럽 5대 리그가 네덜란드 리그가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와 네덜란드 리그의 격차가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랑스가 속한 프랑스 리그앙이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5대 리그 5위에 속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6위로 밀렸고 대신 PSV가 속한 네덜란드 리그가 5위로 올라오면서 유럽 5대 리그에 속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팀의 웨파 클럽 랭킹을 비교를 하더라도 랑스가 124등, PSV가 40등으로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 역시 PSV가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급적으로 PSV가 별로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자국 리그에서의 분위기 역시 PSV가 랑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면이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 역시 PSV가 랑스보다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SV가 경기력적으로는 랑스보다 유리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랑스가 그래도 특유의 홈발이 있는 팀이고 홈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도 승리를 일궈낸 바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랑스 특유의 홈발을 무시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PSV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4경기에서 5무 9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랑스 사이드도 바치고 가야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그래도 경기력적인 측면과 체급적인 측면에서 PSV가 전혀 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브라가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브라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가르면서 브라가 쪽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인 체급과 챔피언스리그의 경험치를 고려하면 레알의 무난한 승리가 보이는 매치이지만 브라가의 뛰어난 공격력이 다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라가가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리그 8경기에서 20골을 넣으면서 포르투갈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특히나 이 브라가의 최전방 공격수인 사이먼 반자 선수의 헤딩 뚝배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반자라는 공격수가 넣은 이 최근에 6골 중에서 무려 4골이 헤딩 뚝배기로 넣은 골인 만큼 확실히 이 반자 선수가 헤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가가 크로스 활용도가 좋은 팀인데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크로스 정확도가 3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크로스 정확도가 8위로 상당히 뛰어난 크로스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반자 선수가 헤딩 뚝배기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했을 때, 그리고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때 이 모두 측면에서의 크로스, 헤딩 패턴에 상당히 고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전 패배 때는 아틀레티코의 모라타 선수와 그리즈만 선수에게 헤딩, 뚝배기로만 3골을 헌납을 했고, 직전 세비야전에서도 세비야의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의 헤딩, 뚝배기 능력에 고전을 했었던 이 레알이기 때문에 이 브라가의 반자 선수의 뚝배기에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정 면에서도 브라가가 직전 주말에 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전 이후에 브라가 원정 강행군을 떠나면서 이 브라가전 이후에는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 라이벌 경기 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4경기에서 무승부가 0번이었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본다면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브라가의 반자 선수의 뚝배기가 활약을 해준다는 가정 속에서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고 6번 경기는 그래도 브라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대 나폴리의 경기인데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우니온 쪽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우니온 베를린이 공식 경기 8연패 8개 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득점 8경기에서 실점은 19골 실점으로 공수에서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폴리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는 매치인데 제가 이변픽까지 독식픽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폴리도 리스크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나폴리의 주포 공격수인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고 주전 미드필더인 앙귀사 선수까지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폴리가 오시멘 선수가 빠진 가운데 그래도 측면의 에이스 공격수인 흐비차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연속골 4골 1도움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흐비차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이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나폴리가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떠난 이후에 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국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이 나폴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전체 2등을 달리는 팀이고 지난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았던 팀이 바로 우니온이기 때문에 이 나폴리가 우니온 베를린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의외로 실점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모두 극장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다는 점 역시 경기력 자체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윙백 고젠스 선수가 현재 근육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젠스가 결정이 된다면 우니온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고젠스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우니온 베를린이 주포 공격수인 이 베렌스와 베커 선수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고젠스라는 윙백이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득점력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공격적인 윙백이기 때문에 우니온 입장으로서는 고젠스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패배로 가지만 나폴리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들어봐서 오시멘 선수의 결장 공백까지 느껴진다면 우니온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벤피카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자국 리그 기준으로 빡센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 컬러가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 실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피카가 자국 포르투갈 리그 기준으로 2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벤피카가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가하지만 자국 라리가 기준으로 역습 실점이 0골이면서 동시에 역습 득점은 3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역습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 바로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인 디마리아 선수가 최근에 근육 부상 여파가 있어서 두 경기 결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 디마리아 선수가 이번 경기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공격 쪽에서도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 벤피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벤피카가 지난 시즌에 리그 17골, 7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었던 주앙 마리우라는 베테랑 측면 공격수가 올 시즌에는 리그 7경기 무득점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디마리아 선수가 중요한 팀이 바로 벤피카인데, 이 디마리아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벤피카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굳이 벤피카 사이드를 가져가는 이유는 이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자국 라리가 기준 원정에서는 4경기 3골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역시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편이고, 이 벤피카가 만약에 디마리아 선수가 깜짝 복귀가 된다면 이 특유의 홈발을 받으면서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페이에노르트 대 라치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라치오 쪽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또 페이에노르트의 주포 공격수 히메네즈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왜 또라는 표현을 굳이 제가 썼냐면 이미 지난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이 페이에노르트의 히메네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히메네즈 선수가 타박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히메네즈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이 페이에노르트가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 주포 공격수 히메네즈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히메네즈라는 선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메네즈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13골,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페이에노르트의 히메네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페이에노르트와 라치오가 이미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당시에 페이에노르트가 홈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라치오 원정에서는 2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라치오를 상대로 2경기에서 3골을 넣었던 페이에노르트인데 그 3골을 모두 앞서 말한 히메네즈 선수가 넣었던 골이기 때문에 히메네즈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여러모로 페이에노르트가 최전방에서 마무리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히메네즈가 없었던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이 페이에노르트가 비록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상대로도 경기 내용을 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상대로 슈팅을 17개 대 7개, 10개를 더 때렸던 페이에노르트이고 기대 득점값 역시 2.46골로 0.84골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훨씬 더 높았던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페이에노르트가 히메네즈가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경기를 했음에도 페에노르트가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확실히 히메네즈 선수의 결장에 따른 최전방 마무리가 아쉬웠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히메네즈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라치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대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 포함해서 4승 1패로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던 분위기를 수술은 모양새이고, 특히나 시즌 초반에 부진했었던 공격수 안데르송 선수와 카스티아노스 선수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치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셀틱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인데 셀틱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본선 32개 팀들 중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셀틱이 아틀레티코보다 훨씬 더 높은 무게중심을 보여주면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셀틱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국 라리가 기준으로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4골로 역습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셀틱이 아틀레티코 상대로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아틀레티코의 날카로운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셀틱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최근 조별리그 23경기에서 승리가 단 1승으로 1승 5무 17패,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승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셀틱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번 경기는 셀틱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PSG 대 AC 밀란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요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지루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10경기 무득점 중인 AC 밀란이고, 이 측면 공격수 하파엘 레앙 선수 역시 최근에 A매치 포함 5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제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AC 밀란이 득점이 0골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기대 득점값이 1.74골이나 되는 AC 밀란이지만 실제로는 0골에 그치고 있는 AC 밀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 가장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국 세리에 A 기준으로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8.83골에 비해서 많은 12골로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AC 밀란이지만, 최근에 주포 공격수 지루 선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만큼은 AC 밀란이 득점력 난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PSG가 뉴캐슬 원정에서 뉴캐슬의 강건한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대패를 당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전방 압박을 그렇게 왕성하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를 보더라도 AC 밀란이 중위권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 2경기를 기준으로도 봤을 때도 이 전방 압박 지표가 그리 높게 나오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PSG를 상대로 AC 밀란이 강건한 전방 압박을 가져갈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 PSG도 괜찮은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SG가 여전히 음바페를 필두로 한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AC 밀란보다 한 방이 더 있다는 점에서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밀란이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수비 집중력이 살아있다는 점과 지난 시즌 포함하면 현재 조별리그 4경기에서 무실점 중이기 때문에 이 저득점 무승부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는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당 평균 1.13골의 낮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도르트문트인데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이 없는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도르트문트가 AC 밀란, 벤피카 다음으로 세 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 펼쳐졌던 자국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도 한 수 아래인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 슈팅을 무려 23개나 때리고 기대 득점이 2.69골로 높았지만 1대 0으로 힘겨운 승리에 그쳤던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 고든과 알미론, 머피, 트리피어 선수가 준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부상 이슈가 있었던 최전방 공격 포지션에서 칼럼 윌슨 선수와 이삭 선수가 모두 부상에서 복귀를 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충분히 화력적으로 도르트문트에 앞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공식 경기 8경기에서 6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캐슬이고 지난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제가 라이브로 봤었는데 당시에 뉴캐슬의 홈구장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던 것을 고려를 한다면 최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홈 29경기에서 21승 7무 1패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유럽 대항전 특유의 홈발이 살아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츠르베나의 경기인데 라이프치히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강하게 받는 팀인데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자국 세르비아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4경기 2승 2패로 주춤하고 있는 츠르베나 즈베즈다이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오펜다 선수가 직전 주말 다름슈타트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 16경기 중에서 무려 12경기에서 2골 이상 득점을 했을 정도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 단계에서는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츠르베나 역시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올 시즌 4골로 비교적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2경기에서 실점도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는 이 츠르베나라는 점에서 라이프치히의 특유의 홈발을 버텨내기에는 체급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엔트워프 대 포르투의 경기인데 엔트워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인 팀의 체급과 유럽 대항전 DNA를 고려하면 포르투의 승리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굉장히 공격력이 부실한 시즌인데 이 포르투갈 리그 4대장으로 불리는 벤피카, 브라가, 스포르팅, 포르투 중에서 가장 낮은 득점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르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국 리그 기준으로도 올 시즌 3골 이상 넣은 골잡이가 없는 포르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력이 부실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벨기에 리그에서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고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2경기에서는 8실점을 당하면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는 유럽 대항전 홈 6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엔트워프가 의외로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포르투라는 팀이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벨기에 리그에서 롱볼 정확도가 2위로 굉장히 롱볼 정확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포르투가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엔트워프의 정확도 있는 롱볼 역습 한 방으로 고전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르투의 부실한 공격력과 주포 공격수 타레미아 갈레노 선수의
롤드의 올 시즌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의외의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는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14번 경기는 엔트워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1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